지금 진안은 그야말로 꽃잔치, 꽃대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화제에 빨간 레드 카펫이 있다면 진안에는 핑크빛 향기 나는 꽃 카펫이 깔려 있는데요. 지금부터 향긋한 꽃길 함께 걸어보실래요? 멀리서도 분홍색 꽃들이 눈길을 사로잡는 곳. 이곳은 진안에 위치한 꽃잔디 농원입니다. 봄이면 향긋한 꽃향기를 따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명품 꽃동산이죠. 꽃으로 둘러싸인 부지가 얼마나 넓은지 한눈에 다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에 위치한 진안 꽃잔디 동산입니다. 여기는 약 4만 평 규모의 주로 꽃잔디가 많이 식재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안 꽃잔디 동산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꽃잔디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배롱나무를 볼 수가 있고요. 가을에는 여기 아주 예쁜 단풍이 피는 단풍나무들도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무려 축구장 24개를 합한 것 같은 넓은 규모. 두루두루 천천히 둘러보려면 운동화는 필수겠죠. 그런데 많고 많은 봄꽃 가운데 왜 하필 가장 키가 작은 꽃잔디를 심게 됐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사실 모든 농장이나 모든 정원에는 풀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풀 관리를 어떻게 할까 싶어서 잔디를 심으려고 했는데 이왕 잔디 심을 거면 예쁜 꽃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꽃잔디를 선택을 해서 심었습니다. 잔디 대신 심은 꽃잔디.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봄 눈호강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진분홍, 연분홍, 그리고 흰색의 꽃잔디까지 다양한 색깔의 꽃잔디가 감탄을 하게 만들죠. 앞에 마이산이 앞에 있어서 장관이고 또 꽃잔디가 너무 넓고 좋고 해. 또 꽃 향기도 참 좋고 꽃 색깔도 여러 가지 있어서 진짜 너무 좋네요. 오늘 좀 마음껏 이렇게 힐링하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런 꽃이 있다는 상상도 못했고 보니까 진짜 너무 그냥 뭐 힐링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슴이 그냥 푹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너무 좋네요. 그리고 저 보이는 마이산이 아주 진짜 그 옆에서 보는 것보다 마이산이 여기서 보니까 더 멋있네요. 꽃잔디 향이 계속 지금 이 꼭대기까지 계속 냄새가 향기로우니까 내 평생에 이렇게 꽃잔디 향을 계속 맡는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내내 보니까 양 길 옆으로 불도화 조성해 놓은 게 너무 좋아 보여서 이 불도화 활짝 폈을 때 떠오르려고요.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니 동산을 가꾸는 손길도 더욱 분주합니다. 이 봄철에 4월 달에는 꽃잔디를 많이 보는데요. 저희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꽃잔디 지면서 불도화라고 하는 나무가 저희 동산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국나무로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하얀색 수국같이 생긴 그 불도화가 여기 일대를 피기 때문에 굉장한 큰 장관을 이룹니다. 언덕을 화려하게 수놓은 꽃잔디. 약 4만 8천여 평의 꽃길을 우아하게 거닐다 보면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일죠. 저희 진안 꽃잔디 동산에 오시면은 어디서든 사실 마이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곳은 그 바람의 언덕이라고 해서 저희 꽃잔디 동산 전체와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마을까지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그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색색별로 꽃잔디 색색별로 심어놓은 무지개떡 같은 모양이 볼 수 있는 무지개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이산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제일 내려다 볼 수 있는 저 최정상이 있는데요. 효산정에 가시면은 마이산을 한눈에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와 보니 저 멀리
찾으셨죠? 진안의 상징 마이산이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 앙증맞은 꽃들이 주는 즐거움.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실래요? 매년 봄 향긋한 꽃잔디 향으로 들썩이는 진안 원현장 마을은요, 꽃잔디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우리 원현장 마을은요, 앞으로는 지금 그 마이산 쌍봉우리가 잘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방으로 이 북이산 자락이 다 마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하늘 위에서 이렇게 마을을 내려다보면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형상이다 해서 연화부수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 연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 이런 마을답게 우리 주민분들도 2008년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해서요, 정말 협력하고 단결을 해서 아주 그 공동체의 우수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많은 마을들에서 마을을 찾아오시는데 1년만 해도 견학팀이 200팀 정도의 그런 견학팀들이 마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연꽃이 물에 떠 있는 모습과 닮았다 해서 원현장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데요. 바로 이 연꽃과 연잎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이 이 마을에선 가능합니다. 제일 먼저 이곳은 연잎 향을 느끼며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당입니다. 줄지어 있는 반찬들 정말 맛깔스러워 보이죠? 평일 점심시간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특별한 손맛을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향긋한 연잎향이 배어있는 연잎밥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의 정성이 가득한 반찬들로 그릇을 가득 채워봅니다. 연잎은 예전부터 그 방부 효과가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들께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실 때 연잎에다가 찰밥을 싸서 이렇게 한 달씩 이렇게 도보로 가시면 그때까지도 음식이 찰밥이 상하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런 어떤 방부 효과라든지 그리고 연잎 자체가 피를 맑게 해주고 심신 안정에 정화를 주는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잡곡들, 건강한 잡곡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연잎밥과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반찬으로는 다양한 건나물이 있는데요. 뭐 망초, 장록, 달맞이, 그리고 명아주 이런 그 건나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분들께서 직접 산에서 자연산으로 채취를 해오신 그 나물들을 말려다가 이렇게 가져다 주셔서 저희가 맛있게 맛깔스러운 반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여기 처음 왔는데 보기보다는 여기 깔끔하고요. 맛도 굉장히 담백하고 좋습니다. 잡곡도 많이 들어있고요. 밥도 윤기가 나고요. 찰지고 건강식으로 먹는 것 같아요. 반찬도 이런 나물 같은 게 저희 여자들한테 딱 좋은 것 같아요. 도매분들이 이렇게 직접 만든 것이라 신선하고 참 담백하고 맛있네요. 저렴한 가격으로 먹고 그래서 자주 오는 편입니다. 은은한 연잎의 향과 구수한 향토 음식에 손님들의 숟가락질도 바빠집니다. 원현장 마을의 매력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꽃잔디가 절정인 만큼 꽃을 활용한 체험을 함께 해볼까요? 보면은 여기에 그 마디가 있어서 이 마디 안에 꽃을 심어 나가는 거예요. 한 손으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옆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항상 이게 얇은 철사기 때문에 이 안으로 구부러뜨려 버리면 머리에 이렇게 찔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딱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주는 거, 마무리를. 원현장 마을이 우수 마을로 꼽히는 이유, 마을의 특색을 잘 살렸다는 데 있습니다. 꽃 화관 만들기 체험 말고도요, 연과 관련된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잎밥 만들기, 연근 샌드밥 만들기, 그리고 연 피자까지도 오셔서 체험을 할 수 있고요. 또 원현장 마을에서는 이 체험들 외에도 계절별로 다양한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편히 쉬실 수 있는 숙박시설도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셔서 원현장 마을을 놀러 오시면 맛있는 먹거리들, 그리고 다양한 체험들, 그리고 편안한 숙박시설까지 모두 다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가족들과 남다른 추억을 쌓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향긋한 꽃이 반겨주고 다양한 먹을거리와 체험으로 오감 만족시켜주는 진안으로의 여행 강력 추천합니다. 요즘 색다른 방식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열심히 달리다 말고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그러다 다시 달리기를 반복하는데요. 환경 살리는 달리기, 플로깅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네, 저희는 지금 전주 러닝 크루로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준비 운동을 해줌으로써 이제 몸을 풀어주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은요,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을 SNS에서 만나 함께 활동하며 우정을 쌓기도 하는데요. 전주 러닝크루는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운동을 하는 모임입니다. 달리기에 대한 애정도 남다른데요. 군대서부터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러닝을 즐겨왔는데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도 이후에 계속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러닝을 계속 해왔습니다. 원래 살이 정말 많이 쪘었거든요. 근데 달리기가 단순하면서도 칼로리도 많이 태워주고 그렇다고 들어서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달리기도 늘고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달리기를 해오게 됐습니다. 달리기라고 해서 가볍게 봐선 안 되겠죠. 달리기 전 부상을 막기 위해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열심히 몸도 풀었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오늘 플로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앞에 보시면은 이제 다리가 2개가 있거든요. 그 다리 2개를 모두 가는데 거의 2km 정도 돼요. 그래서 2km를 먼저 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환점에서 돌아오실 때 이제 쓰레기를 주우면서 걸어오시는 걸로 플로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시죠. 그런데 손에 든 이건 뭔가요? 쓰레기 봉투와 집게까지 들고 달리네요. 지인이 천변을 지나가다가 양옆에 쓰레기들이 많이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이게 플로깅인데 플로크업이라는 스웨덴어와 조깅이라는 영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캠페인이 시작이 됐고요. 오늘 저희 전주 JRC 크루원들과 플로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플로깅은 스웨덴에서 시작돼 북유럽으로 확산된 환경운동인데요.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업과 영어 조깅의 합성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줍다와 조깅을 합해 줍깅이라고 부르고도 있죠. 오늘은 많은 전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죠. 전주천에 나왔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있는 걸 보니 이곳에도 버려진 쓰레기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주변에 천변에서 러닝하게 되다 보면 1km에서 10km를 러닝하게 되는데 이 러닝하는 동안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쓰레기에서도 담배꽁초나 이런 과자 비닐 쓰레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버렸을 쓰레기. 열심히 달리다 쓰레기가 눈에 띄면 준비한 집게와 비닐봉지를 들고 곧바로 달려갑니다. 자연도 보호하고 동시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최근엔 플로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요.
이곳 전주천도 플로깅 회원들이 자주 나오는 장소인데요. 초롱 씨의 발길이 또 이동하는 걸 보니 뭔가를 발견했군요. 무슨 쓰레기예요? 이거 아마 저기 트럭에서 딸기 사 먹고 그냥 이거 스티로폼 그대로 버린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되게 음식물을 먹고 사람들이 그대로 그 쓰레기를 이제 집에 가져가셔서 버려야 되는데 그대로 이제 버리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 먹고 난 쓰레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닐류도 많고 저 과자 봉지도 많긴 한데 이렇게 막 교과서에서 만화책에서 이제 찢어놓은 듯한 그런 종이들도 꽤 많이 발견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있는 펜스에서 사람들이 또 많이 버리고 가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카페에서 테이크아웃한 그 플라스틱 컵이 제일 많고, 그리고 뭐 길거리 음식을 담은 그런 용기들? 일회용 용기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들이 플로깅을 하는 또 다른 이유. 쓰레기를 줍기 위해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점점 묵직해지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걷고 달리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 네, 플로깅의 매력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플로깅을 하면서 이제 내가 뭔가 이제 환경 보호에 이제 일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제 제가 어디를 다니잖아요. 플로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뭔가 길거리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저도 모르게 죽게 되는 그런 좋은 습관이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이랑 같이 이렇게 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 환경을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등 여러 생활을 많이 삶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플로깅을 시작한 뒤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는 회원들입니다. 이런 플라스틱류가 되게 많거든요. 저번에 한 달 전쯤인가 저녁에 플로깅을 한번 했었는데 아주 큰 공장에서 이런 플라스틱 폐기물을 아예 그냥 엄청 많이 버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쓰레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운동 플로깅. 오늘 잠시 동안 주운 쓰레기의 양이 상당합니다. 현재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 환경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쓰레기가 보이면은 좀 주워가지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죠.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플로깅. 하지만 무엇보다 그 전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활동을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민분들께서도 이렇게 좀 산책도 하고 하시면서 집에 가시는 길에 하나씩 쓰레기 좀 주워 가시고 이런 활동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건강한 지구를 위해 함께 해주세요.